자, 이번 시간에 제목을 보시니까 소변에서 피가 섞여 나오는 걸 뭐라 그러죠? 혈뇨. 혈뇨. 예, 그래서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고, 그리고 어제 이제 담석의 심각한 통증은 뭐였습니까? 심각한 증세는 예, 견갑골, 어깨 축지에 막 이렇게 막 이 피곤해가지고 이게 막 이게 있는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담석이 많은 분들은 어깨 축지가 이렇게 누르면 아프고 어깨 축지에 통증이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담석도 보니까 뭐예요? 결석도 등에 통증이 있다면 역시 결석과 담석 같은 예후가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 강의 내용도 내추럴 메더신이라고 하는 자연의학의 대가이신 앨런 개비 박사님의 이 자연의학 책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재료들을 잘 참고하셔서 이해를 도우신다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혈뇨 증세와 등에 통증이 있다면 바로 여러분 신장에 결석이나 요로결석이 많다는 얘기인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명 신석증, 바로 키드니 스톤, 신장에 돌이 있는 것을 바로 신장결석, 신석증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신장 콩팥이라고 하죠, 일명. 이 신석은요, 신장에 있는 결석들은 이렇게 모래알처럼 아주 작은 애들부터 시작해서 골프공 같이 큰 애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큰 신석은 주로 신장에서 잘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석이 있는지 결석이 있는지 잘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모래알 같이 작은 애부터 어느 정도 이런 알갱이 같이 되는 애들은 이렇게 소변 주머니, 소변의 길, 요관을 통해서 방광으로 나와서 소변으로 배출되어집니다. 그런데 요때 이 소변관, 요관을 통과하기 어려운 이 사이즈의 신장에 있는 결석들은 요관을 빠져나오는 동안, 예를 들면 요런 사이즈 애들이 요관을 빠져나오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예, 통증이 심해지겠죠. 막 소변을 넣을 때 찌릿찌릿하고, 예, 소변을 넣을 때 막 이 홍차 색깔의 혈뇨가 막 쏟아지기도 하고 막 굉장한 통증을 느끼게 돼서 신석 결석 때문에 아파 보신 분들은 아기를 출산할 때보다 더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도 종종 환우분들이 오셔서 해독을 하시다 보면 예, 신장 결석 때문에 무진장 고생하셨던 분들이 다시 재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다시 드러나요. 이 계속 이 독소가 빠져나오면서 신석이 계속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한 2, 3일 동안 아주 자지러지게 고생을 하세요. 그러다가 이제 요 힘든 코너를 요관을 다 빠져나와서 방광으로 가면 그제서야 이제 통증이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신석증을 알아보신 분들은 내가 다시는 신장에 돌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예방해야 되겠구나 하는 결심들을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들도 거의 사실은 신장의 결석, 여러분들 이렇게 검사를 할 때 보면 빌리루빈 수치, 요산 수치, 단백뇨로 빠져나가는 분들은 거의 신장에 결석이 있다고 보시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석증에 대한 증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저께 보신 것처럼 이제 신장에 돌이 있는 분들은 신장에 있는 동안은 증상이 없는데 요관으로 내려오면 어떻게 되냐면 요 옆구리나 신장 부위에서부터 간헐적으로 찌릿찌릿 비슷하게 통증이 살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 통증이 이 등 쪽의 갈비뼈 아래 부분 신장 부위에서 시작해서 요 신장에 있는 돌들이 이 방광으로 요관을 타면서 내려가는 며칠 동안은 아주 극심하게 통증을 느낍니다. 아이를 날 때만큼 구로하는 듯이 통증을 느끼다가 마침내 방광으로 잘 내려간 다음에는 통증이 멎습니다. 이때 이제 많이 오는 증세가 속이 미연 번 것처럼 울렁울렁대고 미식미식거리고 구토 증세가 옵니다. 그 다음에 복부가 빵빵하게, 담석결석이 많은 분들은 항상 헛배 불러요. 복부 팽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염증이 많이 생기면 이 발열과 발한작용이 많이 나요. 그래서 몸살 기운처럼 이 오한이 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변이 자주 나와요.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분들 뿐만 아니라 신석이 결석이 많은 분들도 화장실을 자주 다니세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하늘마을 처음에 오셔서 물을 뭐 8컵에서 10컵, 하루에 4, 5컵도 안 드시던 분들이 계속 물을 드시면서 해독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물을 많이 마시면서 이 소변을 보는 건 상관이 없으나 이 평상시에도 소변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신장에 결석이 있다고 느껴지는 가장 그 중요한 징후 가운데 하나가 혈뇨 증세가 생깁니다. 그래서 신장에 결석이 많은 분들은 소변을 때 홍차 색깔의 소변 색깔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소변에 결석이 그 신장에 결석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해서 병원 가서 초음파를 봤더니 맞아요. 신장에 막 결석들이 자글자글 꽉 차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혈뇨 증세가 있거나 그리고 소변 색깔이 홍차색처럼 아주 탁하고 진한 색깔이 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신석이 잘 빠져나오지 못하면 중간에 걸려서 소변을 막아버리면 신장이 손상돼 버립니다. 그래서 빨리 그때 신석을 제거하지 않으면 위험해져요. 그런데 요새는 과거에는 뭐 담석도 제거 수술하고 신석도 제거 수술했었는데 요새는 여러분 오십견통 오면 요새 많이 하는 게 뭐죠? 오십견통 올 때는 방법이 없어요. 예, 그런데 칼슘 제제를 드시면서 갑자기 오십견통이 오신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때 가서 체외 충격파로 툭툭 깨버리면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신석도 요새는 수술 안 하고 체외 충격파로 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돌들을. 자, 그래서 신석증의 대표적인 증세를 보니까 키드니 스톤의 대표적인 사인이 바로 스토막 페인이야. 복부의 통증이 많이 옵니다. 이게 담석이나 신석이나 거의 신장에 있는 결석이나 간이나 담낭에 있는 담석들은 다 복부의 통증을 유발해요. 그 다음에 백에이크, 이 등에도 통증이 있습니다. 거의 요거 담석 증세하고 비슷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구토 증세가 있고 요것도 거의 비슷해요. 그 다음에 디지네스, 이렇게 현기증이 나고 어지럽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열, 발한 증세. 거의 비슷한데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게 바로 소변의 혈뇨. 소변에서 이 뭡니까? 피가 섞여 나오면 신장에 결석이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감지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어떤 그 신장에 돌들이 있으신지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여러분에게는 신장에 어떤 돌들이 있는가. 신석의 종류에는 그냥 신석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대표적인 종류가 4가지로 좀 나눠집니다. 첫째, 이제 칼슘 신석이라고 하는 신장 결석이라고 하는 요 결석이 가장 많아요. 보통 80% 정도 됩니다. 결석 비율 가운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칼슘 신장 결석입니다. 이것은 수산칼슘, 수산염과 칼슘이 결합된 것들. 수산염은 여러분들이 시금치나 근대 같은 거를 드실 때 그거를 잘못 요리하시면 많이 생기는 것이 바로 수산칼슘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 다음 부에서 시금치나 근대를 어떻게 요리하는지 알려드릴 거예요. 옛날부터 시금치 잘못 먹으면 돌 생겨요 하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드시는지 그거 좀 배우실 거예요. 자, 그래서 수산칼슘은 수산염과 칼슘이 결합된 거, 시금치나 근대 같은 거 잘못 처리하실 때도 그럴 수가 있고, 또 인산칼슘은 인산 플러스 칼슘에 의한 칼슘 신석이 대부분 80%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인산칼슘은 약 5% 정도 됩니다. 비율이. 그래서 가장 많은 칼슘이 바로 이 신석이 칼슘 신장 결석입니다. 그 다음 이제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마그네슘, 암모늄, 인산염에 의한 녹각석 신석입니다. 요게 주로 비율 가운데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산에 의해서 요산 신석이 생기는 것이 한 9%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1%가 바로 시스텐에 의한 시스턴 신석입니다. 자, 보니까 어때요? 단단한 결정체들로 우리 신장에 축적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보니까 어떠세요? 내 신장에는 과연 어떤 돌들이 이렇게 축적되어 있나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자, 이제부터 칼슘 신석은 왜 생기는지, 시스테인 신석은 왜 생기는지, 요로 결석은 왜 생기는지 한번 원인들을 살펴보세요. 담석과 이 결석이 생기는 것이 거의 비슷한 원인인데 다른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자, 어제 담석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이 뭐였어요 보니까 고단백질, 고지방, 고콜레스테롤 음식. 그래서 섬유질은 전혀 먹지 않고 특별히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이 가장 많이 담석과 결석을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는 거 어제 보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신석도 동물성 단백질과 그리고 흰쌀, 흰밀가루, 그 다음에 흰설탕과 같은 정제식품, 예, 그리고 영양가 하나도 없는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원인이었는데 한 가지 다른 게 있죠. 소금을 많이 먹을 때 결석이 생깁니다. 소금을 많이 먹을 때도. 왜냐하면 칼슘이 빠져나가서 그래요. 자, 그래서 이런 흰쌀, 흰밀가루 같은 산성 음식을 즐겨 드시면 신장에 돌이 자꾸 생깁니다. 자, 특별히 비만하신 분들 그리고 혈당 수치가 높은 분들도 신장에 돌이 잘 생깁니다. 왜요? 당뇨병의 원인은
설탕이 아니라 뭐기 때문에? 지방이기 때문에.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당뇨 환자는 기름기를 즐겨 드시면서 과일은 안 드시려고 그래요. 그건 정말 잘못된 처치입니다. 당뇨의 범인도 역시 지방이기 때문에. 그래서 혈당이 높은 분들도 신장에 돌이 잘 생기고요. 단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신장에 돌이 많습니다. 단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꼭 식사 후에 달달한 설탕 넣어서 이 일명 다방 커피라고 하는 커피를 꼭 즐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돌이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혈액이 산성화돼서 뼈에서 칼슘을 꺼내 쓰기 때문에 소변으로 칼슘 배출량이 많아져서 신장에 돌이 생길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음식들, 산성 음식들을 드시면 담석도, 그 다음에 신장의 결석도, 하여튼 신장과 간과 담낭에 돌들이 생긴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자, 그런데 물을 안 드시는 분들, 신장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 보면 거의 다 물을 안 드세요. 공통점이에요. 그런 분들은 대개 사구체가 병들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래서 이 사구체가 이렇게 병이 드는 원인도 뭐냐면 물을 잘 안 드세요. 신장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뭘 드셔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들 모두가 동일하지만 그래서 물을 잘 안 드시면 소변이 이 노폐물 농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소변이 아주 진하게 농축이 돼서 신장에 돌이 잘 생깁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땀을 많이 배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신장에 돌이 잘 생기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물을 많이 드셔서 소변을 자주 배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화장실 가는 거 귀찮아서 물 잘 안 마셔요 하시는 거는 절대로 신장에 계속 돌을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신장에 돌이 많이 생기는 이유 가운데 또 중요한 게 뭐였어요? 물을 잘 안 드시는 것도 신장에 돌이 생기는데, 자, 우리 담석과 약간 다른 게 있는데 짜게 드시면 담석보다는 신석이 많이 생깁니다. 음식물을 짜게 드시면 왜냐하면 소변으로 칼슘이 빠져나가 버려요. 그래서 신장에 돌이 생깁니다. 이해되시죠? 칼슘과 인산의 배출이 안 맞으면 계속 빠져나가잖아요. 칼슘이. 그래서 여기 특별히 보니까 소금을 2.3g을 먹을 때마다 칼슘 40mg이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칼슘이 자꾸 빠져나가는 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메리치하고 우유를 안 먹기 때문에 칼슘이 빠져나가는지 되게 아시죠? 예, 그래서 칼슘이 빠져나가니까 골다공증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제일 처음에 하는 일이 사골국물부터 정육점부터 들려가지고 사골부터 사오셔가지고 사골국물을 드시는데 이상하게 사골국물을 드시니까 칼슘이 더 빠져나가. 칼슘과 인산의 레벨이 안 맞으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검을 하셔야 돼요. 왜 자꾸 내 몸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가? 칼슘이 빠져나가면 골다공증만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유발해요? 신장에 돌을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을 자주 드시고 그리고 짜게 드시지 않도록 미네랄 소금을 먹는 것과 음식을 짜게 드시는 것, 식용 소금을 짜게 드시는 것은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이 나트륨에 대한 이해가 올바로 있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신장에 돌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칼슘과 마그네슘 비율을 안 맞추셔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칼슘은 많이 드시는데 마그네슘을 적게 섭취하면 신장에 돌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영양제를 드시는 분들이 의료인들이 가끔 나와서 칼슘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마그네슘을 같이 드세요 라고 하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칼슘이 많은 우유나 치즈, 유제품은 즐겨 드시는데 과일과 채소를 전혀 안 드시면 마그네슘이 부족해요. 과일과 채소에는 마그네슘 함량이 풍부하죠. 그래서 칼슘과 마그네슘의 비율이 어느 정도 돼야 되냐면 적어도 1:1 정도나 이 정도 되셔야 되는데 보니까 어때요? 우유 유제품에 들어있는 칼슘과 마그네슘의 비율은 10:1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유를 드시는데 칼슘은 더 많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건강상식이 참 많으세요. 예, 골다공증이 있기 때문에, 고울조성증이 있기 때문에, 고울괴사증이 있기 때문에 우유와 우유 유제품을 즐겨 먹었더니 오히려 칼슘이 더 많이 보유되지 않고 빠져나가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칼슘과 마그네슘 비율의 균형을 맞추셔야 됩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고기, 생선, 우유, 계란을 먹지 않아도 오히려 그 간헐적으로 고기를 먹는 사람보다 훨씬 더 질병이 많이 생기고 수명이 단축되는 이유가 뭐와 뭐의 비율이 안 맞아서 그렇다 그랬어요? 그 1:4. 저기 뭘까요? 칼슘, 마그네슘 비율? 오메가3와 오메가6. 다시 말하면 오메가3가 어디에 많습니까? DHA, EPA 생선기름에 많죠. 예, 물론 많지만
암 환자들은 득보다 실이 많기 때문에 뭘 드시는 게 좋을까요? 유방암 환자 반드시 드셔야 되고 자궁암, 난소암 환자 반드시 드셔야 되는 아마씨, 들깨가 1위예요. 오메가3가. 6는요. 홍화씨, 식용유 이런 기름들입니다. 그래서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이 1대1이나 그 정도 비율 이하여야 되는데 1대4 이하여야 되는데 그 이상으로 드시기 때문에 오히려 혈중 호모시스틴 농도가 높아져서 염증이 더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몸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무진장 많아요. 그래서 채식을 하면 칼슘이 부족해서 저 골다공증이 더 심해지는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우유 유제품에는 칼슘과 마그네슘 비율이 10대 1이기 때문에 훨씬 더 신장에 돌도 많이 생기고 칼슘이 보유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마그네슘은요. 과일과 채소 속에 다량 함유되어 있는 마그네슘은 수산칼슘을 녹이는 작용이 했어요. 수산칼슘 신석이나 인산칼슘 신석처럼 칼슘에 의한 신장에 돌이 생기지 않도록 해줘요. 뭐가요? 과일과 채소 속에 있는 뭐가? 마그네슘이. 그래서 칼슘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마그네슘과 비율을 맞추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요. 자궁암 환자들, 난소암 환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비타민 B6가 부족해요. 제가 한 27년 환자들을 이렇게 케어하면서 건강 레벨을 이렇게 보다 보면 비타민 B군이 모자라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뇌에 병변이 있고 뇌혈관이 막혀 있거나 뇌에 꽈리가 있어요. 뇌동맥류가 있거나 그와 동일하게 뼈밀도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항암작용이 잘 안 돼요. 예, 그 공통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군이 모자라는 것도 심하지만 B6가 모자라면 트립토판, 생강에 많은 B6가 모자라시는 분들을 보면 어때요? 통증을 잘 느낍니다. 예, 그리고 하혈하시는 분들은 B6가 거의 모자라요. 자, 그래서 비타민 B6가 부족하면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신장에 돌이 많이 생깁니다. 신장에 돌이. 자, 그래서 B6가 결핍되면 안 되는데 이 비타민 B6는 수산염을 생기기도 하고 배출을 감소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수산칼슘 신석이 많이 재발하는 환자를 대개 통계 데이터를 보면 비타민 B6가 부족한 걸 많이 보게 돼요. 자, 그런데 B6가 여러분 아침마다 드시는데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네, 해바라기 씨에도 있고 또 아보카도에도 다량 들어있고 또 여러분들 염증 소금 드실 때 거기에 뭐가 있어요? 참깨에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침에 적절하게 꼭 챙겨 드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호르몬성 암 환자분들은 잘 챙겨 드셔야 돼요. 그 다음에 몸에 신장에 돌이 많이 생기는 이유 가운데 또 하나가 바로 과다한 음주입니다. 혈당을 급속히 높여서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게 되면 소변의 칼슘량이 많이 증가하면서 또 신장에 돌이 생기기가 쉽기 때문에 이 혈당, 설탕도 산성이기 때문에 신장에 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음주를 자제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중금속 중에 대표적인 알루미늄, 세상에 내가 왜 알루미늄이 이렇게 있는 거지? 라고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역류성 식도염이나 또 위상과다증을 앓고 뭐 위궤양이 있는 분들은 제산제하고 아주 친하신 분들이 많아요. 예, 그럴 때 소화제 드시는 분들 거기에는 알루미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칼슘의 배출을 증가시킵니다. 아주 많이 칼슘이 빠져나가게 해요. 그래서 위암 환자들, 위에 염증 있는 분들은 제산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고려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여러분들이 좀 아리까리 하실 거예요. 이 부분. 자, 음식 속 어떤 경우에는 신석이 안 생기고 어떤 경우에는 신석이 생기는지 똑같은 음식을 먹는데 보세요. 음식 속에 함유되어 있는 수산염, 예를 들면 시금치나 근대겠죠. 이런 거를 드실 때 흡수가 되면 몸속에서 칼슘과 결합해서 수산칼슘이 돼서 소변으로 배출이 돼요. 그래서 신장에서 칼슘 신석이 생깁니다. 그런데 음식물 속에 있는 칼슘과 수산염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수산칼슘은 몸속으로 흡수되지 않고 대변으로 배출돼서 신석이 생기지 않아요. 자, 뭐가 다른 것 같으세요? 비슷한 얘기예요. 여기는 칼슘하고 수산염을 같이 먹었을 때예요. 여기는 수산염만 먹었을 때예요. 시금치하고 근대만 먹었을 때예요. 여기는 거기에다가 칼슘과 비율을 맞춘 거예요. 그러면 칼슘과 수산염이 같이 결합이 되면 신장에 돌이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수산염만 먹을 때는 신장에 돌이 생겨요. 요거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신장에 돌이 잘 생기는 분들은 칼슘이 과잉돼서
신장에 돌이 생긴다고 생각해서 칼슘을 안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잘못된 상식이 있는데 뭐냐면 신장에 돌이 생기는 이유는 칼슘이 많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칼슘이 부족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칼슘이 부족해서. 자, 칼슘이 부족한 것은 여러분들이 먹어서 부족한 분들은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오히려 칼슘이 과다해요. 자, 그런데 이런 경우 칼슘이 왜 과다해서 빠져나가는지를 지금까지 공부하셨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신장에 돌이 생기는 분들은 칼슘을 먹으면 안 된다는 잘못된 상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해 안 되시나? 자, 계속적으로 좀 보세요. 이럴 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식사 직전에 칼슘을 먹으면 음식물 속에 수산염과 칼슘이 결합되면 수산칼슘이 되면 몸 안으로 흡수가 되지 않고 대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신장에 돌이 안 생겨요. 근데 칼슘 없이 수산염만 먹으면 단독으로 먹으면 어떻게 돼요? 돌이 생겨요. 자, 최근 연구에서도 보면 칼슘과 수산염을 함께 먹은 다음에 소변에서 수산염 배출을 측정하니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수산염이 몸속으로 흡수되지 않고 대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신장에 돌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매일 식사 때마다 칼슘을 복용하게 되면 신석 예방에 매우 효과적이에요. 특별히 신석의 생성을 억제하는 구연삼 칼슘이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그런데 과일과 채소를 많이 드시는 분들은 칼슘과 마그네슘 비율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크게 염려하실 건 없으나 주로 이제 저탄고지식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좀 쓰셔야 됩니다. 신장에 돌이 생기기가 쉽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렇게 신장에 칼슘 신석이 생길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자연치료 방법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지방 채식을 하시는 분들은 야채와 과일에는 뭐가 풍부해요? 예, 칼슘이 생기지 않게 하는 마그네슘과 섬유질이 아주 풍부합니다. 특별히 녹색 잎채소는 산성일까요? 알칼리성일까요? 알칼리성입니다. 게다가 잎채소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예, 케일, 또 상추. 예, 십자가 채소. 네. 이런 잎채소들은 주로 알칼리성이고 비타민 K가 풍부해서 신장에 돌이 생기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아침에는 브로콜리, 당근, 뭐 이런 십자가 채소를 드시고 점심에는 녹색 잎채소를 이렇게 드시면서 이 마그네슘과 섬유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신장에 돌이 생기지 않게 막아줍니다. 그리고 채식주의자들은 거의 신장에 돌이 잘 안 생겨요. 그 이유가 바로 마그네슘의 비율이 적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지방 채식을 잘 하시는 분들은 신장에 돌이 생길까 봐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나 신장에 돌이 많이 생겨서 과거에 병력이 있던 분들은 조금 주의하시는 게 좋은데 수산염 음식을 드신다고 할 때 시금치나 근대 같은 걸 드신다고 할 때 뿌리채소 이런 걸 드실 때 어떻게 하시는 게 좋다? 칼슘과 비율을 맞추시면서 드시라. 요거를 기억하시면 좋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고기를 만약에 드신다고 해도 먼저 어떻게 드시는 게 좋아요? 채소와 과일을 풍부하게 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단백질을 드시고 그렇게 하시면 신장에 돌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고기를 드신 분들은 그게 아깝다고 다른 배를 안 채우고 무조건 고기만 다 드시는 분들 지금 다 웃으시는데 이 비율을 잘 생각하셔서 영 고기를 드셔야 한다면 채소로 야채 과일과 함께 풍부하게 채우신 다음에 드시면 신장에 돌이 잘 안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칼슘 신석이 생기지 않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식단에서 흰쌀과 흰밀가루를 뭘로 바꾸시면 될까요? IP6와 피트산염이 많은 담석이 잘 안 생기게 할 수 있는 현미나 통밀 같은 정제되지 않은 곡류에는 IP6 피트산염이 뇌병변이나 뼈 질환을 튼튼하게 하는 이유는 칼슘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칼슘이 빠져나가지 않게. 그래서 소변의 칼슘 농도가 낮아져서 신장에 돌이 생기지 않습니다. 거의. 그래서 여러분들이 흰쌀, 흰밀가루 대신에 이제 뭘로 바꾸셔야 돼요? 현미와 통밀, 오트밀 같이 정제되지 않은 곡류로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신장에 돌이 생기게 하는 나쁜 식사법에는 육식, 흰쌀, 흰밀가루, 그 다음에 뭐가? 칼슘을 빼나갔어요. 알고 봤더니? 이 고혈압 환자만 이 소금을 제한하는 게 아니에요. 자, 고혈압 환자가 먹어서 되는 소금이 있고 먹으면 안 되는 소금이 있죠? 알칼리화된 소금은 드셔야 돼요? 드시지 말아야 돼요? 그건 드셔도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혈압 환자 소금 먹으면 안 된다. 아니다, 소금 먹어야 된다. 뭐가 정답인 것 같아요? 우리 공부하셨잖아. 예, 알칼리화된 미네랄 소금은 드셔도 되나 음식을 요리하실 때 그렇다고 염분기를 많이 넣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다 공부하셔서 이해하시죠? 그리고 또 소금을 과량으로 드시게 되면 정제소금을 많이 드시면 무슨 일이 생긴다? 신장에
칼슘을 많이 빼나가기 때문에 돌이 잘 생긴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설탕도 역시 단 음식도 미네랄을 다 빠져나가게 하는데 특별히 칼슘을 많이 빼갑니다. 예, 그래서 소금이나 설탕과 같은 산성 음식, 그리고 알코올, 그 다음에 짠 음식, 그 다음에 우유, 유제품도 역시 예, 신장에 돌이 많이 생기게 하고 밀크 초콜릿, 치즈, 소의 젖고름인 치즈 이런 유제품들이 그리고 수산염이 많은 음식이 몸에 신장에 돌이 많이 생기게 하고 반대로 섬유질과 마그네슘이 풍부한 과일과 야채 그리고 정제되지 않은 통곡류에는 예,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예, 신장에 돌이 잘 생기지 않고요. 마그네슘이 많고 칼슘이 적은 된장 그리고 보리, 옥수수, 메밀도 이 칼슘에 신장에 돌이 잘 안 생기게 하죠. 호밀, 통밀, 귀리, 현미, 아보카도, 바나나 요거 비타민 B6군이 많네요. 그 다음에 바나나, 캐슈넛, 코코넛, 땅콩, 참깨, 리마콩, 감자 요런 성분들이 바로 가장 좋은 신장에 돌이 생기지 않게 하는 굉장히 유효한 그런 음식들입니다.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신장에 돌이 생기는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식단에서 신장에 돌이 생기는 음식들을 조금 제한하시는 게 도움이 되시겠습니까? 예,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